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토지 물건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점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토지 매물을 또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서 토지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전달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빨리. 그리고 또 주변에 좀 소개해 주셔서 토지 매도하실 분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선경제 파트에 나온 건데요. 전문가 분들이 두 분께서 얘기를 나누신 거를 설명해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자 신문이죠. 집값 연말부터 큰 폭 하락. 그때 이제 바닥 지났다. 해서 뭐 서로 부동산 트렌드 쇼 고수에게 듣는다 편에서 나왔습니다. 증거사 출신 고수들을 맞짱 토론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진 탓에 수요가 사라졌다. 인구도 줄어들었다. 긴 호흡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 건 확실하다. 서울도 외에는 아니다. 이광수 미래에셋 대우 수석연구위원이 이렇게 말했고요. 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시종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게다가 1, 2년 지나면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한다.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홍춘욱 숭실대 경영교수께서 말씀하셨네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반년 넘게 떨어지던 서울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여의도파 증권사 출신 부동산 전문가 대표 주자인 두 사람이 시장 해석과 전망을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6일에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2019년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맞짱 토론을 벌입니다. 패널 토론 여의도 빅매치 부동산 불패시나 여기서 끝인가 코너에서입니다. 국내 최초 건설사 출신인 애널리스트인 이 위원은 시장 전망 쪽집게로 통합니다.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던 2013년 주택 매수를 강력하게 추천했고 서울 집값이 꺾이기 직전인 작년 8월에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홍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 교보증권, KB국민은행, 키움증권 등을 거치면서 20년 넘게 거시경제와 부동산을 분석했습니다. 여의도파 C조로 불립니다. 그가 쓴 인구와 투자의 미래에서 재테크 필독서로 꼽힙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한번 봐보십시오. 인구와 투자의 미래. 시간 있으시면. 그 다음에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두 사람을 미리 만났습니다. 이 의원이 집값이 오를 만한 변수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자 홍 교수는 그나마 조정이 왔을 때 안 사면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급매물이 팔리고 있다. 서울 집값은 지금 바닥인가? 이렇고요. 이광수 이하 2는 2로 말하네요. 최근 한두 달 일부 지역의 사례만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기간이 짧고 거래량도 너무 적다. 최근 급매물을 주워 담은 이른바 줍줍 쪽이 대부분 20대, 30대 현금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극소수다.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 아직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홍춘욱 이하 홍은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녀보면 두 달 전부터 급매물을 전단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아예 사라졌다. 웬만한 지역에서는 시세보다도 5천 정도 낮게 내놓으면 반나절이면 팔린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 7월에서 8월처럼 부르는 값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장 서울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닥인 것은 확실하다. 좀 더 정확히 하는 것은 2월, 3월이 바닥이었다. 지난 2월, 3월이 바닥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지금 집을 살 때인가?
이광수님은 지금은 아니다. 아직 서울 집값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다. 대출이자, 보유세, 비용 등은 계속 나가는데 집값이 안 오른다면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파는 것이다. 그때가 집을 살 때다. 홍춘욱 교수님은요. 홍은 서울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C아파트가 계속 공급된다. 거시경제 지표도 안 좋다. 지금 집을 사서 시세차익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때문에 내년 말이나 2021년부터 C아파트 공급 절벽이 예상된다. 공급이 끊기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극단적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은 자산가치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서울 C아파트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을 이견이 없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전문가 있잖아요. A 전문가하고 B 전문가가 이렇게 답을 말을 했어요. 그 자기의 각자 견해를. 근데 A 전문가의 근거도 말이 맞고 B 전문가의 근거도 말이 맞습니다. 그 A나 B는 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더 말이 맞고 신빙성 있고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는 내가 또다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봐보십시오.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공급이 대한민국에서 110%랍니다. 110%.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되지 않잖아요. 10%가 남아 도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도시는 110%래요. 어떤 도시는 또 105%래요. 그럼 5%가 남아 도니까 어쨌든 떨어져야 되잖아요. 빈집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자,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집은 집인데 집같이 않는 집이 있어. 그리고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해.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오래된 단독주택.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어디만 들어가려고 해요? C아파트만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률이 한 50% 좀 넘고,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60% 좀 넘고 그러는데, 그러기다가 40년 된 아파트도 있고, 30년 된 아파트도 있고, 20년 된 아파트도 있고, 10년 된 아파트도 있고 그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년 안짝까지도 괜찮은 아파트라고 봐줍니다. 광주는 10년 안짝이야 괜찮은 아파트라고 봐줘요. 그러면 서울 같은데 20년 안에 든 아파트 또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광주에서 10년 된 아파트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서울을 생각을 해봐요. 지하철역 도보 5분이나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자, 계속 이렇게 줄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론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급등을 했죠. 자, 왜 급등을 했는지 찾아보면 그것도 또 이유가 나오겠지만, 일단 그것은 제껴두고, 급등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또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두 분이 그런 거잖아요. 이 두 분은, 한 분은 너무 많이 올라서 여의여의해서 근거를 들어서, 자, 규제도 계속해서 정부가 주고 각종 규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포인트를, 그 가중치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향후에도 재산세가 또 쏟아질 거고, 또 대출 규제도 들어올 거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또 홍춘욱 교수님은 뭐에다 포인트를 두신 거죠? 자, 아니다. 신규로, 여기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수요는 항상 있어요. 수요는. 이렇게 수요가 항상 있는 수요가 얼마인지는 통계를 뽑아보면 알아요. 근데 쟤는 통계 뭐 그런 한 사람이 좀 아니라서 어찌됐든 항상
해마다 가을이 되면 또 결혼을 할 거잖아요. 봄에 결혼한 사람, 가을에 결혼한 사람, 뭐 여름에도 결혼하고 겨울에도 결혼하는데 봄, 가을에 결혼하는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항상 수요가 있어요. 신혼부부들. 그럼 그런 부부들이 자기가 경제력이 돼서 하든 부모가 대줘서 하든 어찌됐든 간에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또 뭐 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들은 또 모았던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많든 적든 간에 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춘욱 교수님이 말씀한 것은 뭐죠?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다른 짜 또 신문을 보여주겠지만은 서울은 지금 거의 개발 제한국이고 대부분 다 개발했죠. 그래서 땅은 거의 좀 없어요. 그러니까 체개발안이 그 개발 제한구역 땅 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어떻게든지 딜레이 시키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이게 집값을 시프트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분양 보증서 허그를 통해서 분양 보증서를 강제로 인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펼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 삐그덕거리면서 1, 2년 딜레이 되거나 또 이것을 후분양으로 돌리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량 공급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물량 공급이 늦어져.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동일해요. 수요는 자 얼마가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자 수요는 항상 동일하게 있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교수님, 여기 전문가님께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광수 미래시 수석연구위원께서는. 이제 어떤 분이 맞을까, 그것은 좀 더 몇 개월 지나 보면 아실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서울 집값에 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렇습니다. 홍춘욱 교수님이 100% 그냥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00%까지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한 99% 맞다고 생각하고 거의 집값이 바닥을 지났고 향후에 또 더 오를 수 있고 지금 신문사에서 보면 21년에 오르네, 22년에 오르네,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의 집값은, 향후에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근데 저는 그냥 정치적인 변수로 언제 오를 거냐고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년 초에도 오를 수 있고 그럴 건데, 저는 봤을 때 언제 가장 많이 오를 거냐고 보면 다음 정권 1년 차 때 가장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1년 차나 2년 차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그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경제 정책상 집값 하나만 잡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를 했으니까 이게 규제가 꽉 묶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규제 때문에 집값이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음 정권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 정권이 되든 또는 민주당 내에서 좌파 성향의 또 정권이 나올지라도 어떻게 된다? 대통령이 바뀌면 거기에 보좌해준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신은 어쨌든 간에 좀 거기를 따라가겠지만, 왜냐하면 경제가 실정된 것까지 따라가지 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규제를 했던 것을 쓱 풀어버릴 것이다 이거죠. 대통령만 바뀌면. 그렇게 되면 그 규제가 풀려버리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파 정권이 되면 많이 풀지 좌파 정권이 되면 많이 풀지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우파 정권이라 해도 확 풀고 뭐 그러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권보다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저는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권은 규제를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무조건 풀 것이다라는 것이 베팅입니다. 풀면 어때요? 이제 풍선을 꽉 뭐 어떤 것을 뭐 눌러놨잖아요. 이것이 이 반동에 의해서 풀림과 동시에 튀어오를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뭐 공급이 안 되어서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뭐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그걸 떠나서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있는데 도리어 공급 양이 왕창 줄어버려서 그리고 규제는 풀려서 다음 정권 초기 때 많이 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각자 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주혁신도시에서 토지, 아파트, 뭐 점포주택, 원룸, 아파트 이런 것을 매매 전월세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많이 주시면 성실하게 중개를 해드리겠고요. 또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매매 물건을 제가 하루에 한두 개에서 세 개 정도까지 계속 올리는데 바로바로 매물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